보형물을 제거하고 무보형물로 수술을 하고 싶어 하시고 네. 전체적으로 실리콘으로 이 부분이 좀 밋밋해져 있으니까 Yeah, I know I'm good, but I'm getting better. Like wine, this could have been an email, so don't be wasting my time. Don't be up in my face, don't be all in my space. Ooh. You know they said that everything ain't what it looked like. Now I see it clearer. 안녕하세요. 이거 봐. 내일 코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짧게라도 설명을 드려야 이 흐름이 좀 맞을 것 같아서 한 14년 전, 13년 전 처음 코 수술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성형 어플이나 이런 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보통 저처럼 그냥 엄마가 데려가는 병원에서 수술을 했거든요, 저는. 그때 당시에 코의 트렌드가 콧대를 되게 앞으로 높이는, 이제 콧대를 높이는 거죠. 그게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받았었고 이 정도로 코의 어떤 이 각도가 아예 없이 콧대만 너무 높은 되게 예쁘지 않은 아바타 코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어리기도 많이 어렸고 크게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속상해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코가 한쪽이 너무 많이 막히는 거예요. 비중격 망곡증, 뭐 비염, 뭐 모든 그런 비염에 관한 진단을 받아서 요즘에 이제 기능코라고 해서 실비를 받으면서 성형외과에서도 수술이 가능하다. 이제 실비를 받을 수 있는 병원 위주로 상담을 다녔었어요. 가서 CT도 찍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 콧대에 들어간 보형물이 너무 높아서 그거에 대한 염증도 있었고 이제 그로 인해서 코가 휘고 뭐 콧구멍도 짝짝이가 됐었고 너무 억울했던 일이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저는 늑골을 사용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기증늑은 일단 남의 늑골을 제 코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거북했고 그리고 자가늑을 할 거면 여기를 째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째면서까지 내가 그렇게 좀 이렇게 막 화려한 코를 바라지를 않는데 무조건 늑골 사용을 하지 않고 내 비중격과 연골로만 재수술이 가능한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기능 실비가 나올 수 있는 병원이면 좋겠다가 저의 어떤 큰 틀이었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병원이 있었거든요. 그냥 원장님이랑 상담을 하고 아 나는 여기서 수술을 해야겠다. 근데 원장님이 다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기증늑을 써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비중격으로는 지금 코 모양 자체가 예쁘게 안 나온다. 그래서 아 저는 이제 화려한 거 다 필요 없다. 자연스럽게 되더라도 나는 일단 이 콧대 보형물을 좀 낮추고 싶고 내 걸로만 사용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6군데 병원 중에서 4군데에서는 전부 다 늑골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한 번만 더 다른 병원에 가보자 해서 갔던 병원에서 그 원장님이 아 저는 비중격만 쓰고 싶다 그랬더니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마음으로 수술을 해야 한다느니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내서 요즘 많이 하는 트렌드가 그렇기 때문에 내 얼굴에 맞는 코를 해야만 이제 수술이 좀 자연스럽고 예쁘게 되는 거지 늑골 안 써도 된다. 충분히 비중격이랑 귀 연골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그 기증늑을 써야 한다는 병원이랑 금액도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저는 단순히 진짜 그냥 기증락을 쓰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이제 재수술을 한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제가 당시에 퇴근하고 7시? 저녁 7시 수술이었고 눈 떠보니까 뭐 10시, 10시 반?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가 저를 데리러 오셔가지고 차에 딱 탔는데 카메라로 얼굴을 봤더니 뭐 여기 입가에도 다 피고 막 뭔가 막 급하게 수술을 닫은 느낌인 거예요. 담당 실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 뭐 잘 가고 있죠? 뭐 이렇게 해서 뭐 아 제가 근데 지금 마취가 잘 안 깨가지고 내일 통화를 해도 될까요? 했더니 저한테 아 근데 혜윤씨 저희가 막상 혜윤씨 코를 열어보니까 비중격을 사용할 만한 재료가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증늑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욕 나오죠. 그거를 내가 기증늑을 안 쓰려고 이 병원에서 수술을 한 건데 기증늑을 쓸 거였으면 그 제가 마음에 들었던 그 원장님한테 수술을 받을 거였는데
나는 기증능을 안 해. 그리고 제가 그 부분을 계속 강조했거든요. 상담을 받을 때. 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원장님한테는 뭐 당연히 말씀을 드렸고. 와, 지금 생각해도 진짜 열받아요. 그래서 다음날 제가 병원에 갔어요. 가가지고 실장님이랑 들어갔는데 막 뛰어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미 너무 화가 난 상태였고 뭐 대화를 하는데 저한테 그딴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 기증능이 더 비싸다. 근데 어쨌든 예정에 없던 수술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추가금을 받지 않겠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냐. 나는 애초에 기증금을 안 쓰려고 이 병원에 수술을 한 건데. 그랬더니 실장 말은 계속 그럼 어떡하냐. 열었는데 그냥 닫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옵션은 최선은 기증능이었다. 아니 그러면은 엄마가 보호자로 와 계셨는데 엄마한테 물어봤냐? 근데 엄마인지 몰랐다. 막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가고 중간에 엄마가 오긴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어떻게 오셨냐 물었을 거 아니에요. 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코 수술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이 뭐 책임을 지겠다. 근데 3년 안에 그래서 저는 지금 수술한 지 한 4년이 좀 지났고요. 언제부턴가 이제 엄마가 자꾸 밥을 먹을 때마다 코가 좀 더 들린 것 같다. 콧구멍이 원래 이렇게 보였었나?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그게 제가 약간 회피를 했어요. 난 인정할 수 없고 2번 다시 나는 코 수술을 못하고 제가 처음 수술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번째 이 문제 그 병원이죠. 이 병원 되게 잘 돼요, 지금. 그냥 되게 잘 되고 아직도 똑같이 그 원장님 대표로 계시고 저는 그 대표 원장님한테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볼 때마다 저는 진짜 너무 열받아요. 이게 지금 부작용도 아니고 구축도 아니고 그냥 모양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CT를 찍어보고 했을 때 코 뒤쪽에 기증능이 석회화가 좀 진행이 됐는데 이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는. 그냥 나이를 먹으면 석회화가 진행이 되는 것처럼 그냥 석회화가 진행이 됐는데 저는 분명히 코끝에도 기증능을 넣었다고 했는데 지금 코끝에는 CT상 찍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흡수가 됐거나 뭐 녹아 없어진 거겠죠? 기증능을 제가 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되게 나이가 많으신 분의 몸에서 나온 늑골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되게 젊은 분한테 그런 늑골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냥 저는 다른 사람의 늑골이 내 코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돈도 안 받고 뭐 예정에도 없는 사람한테 제가 무슨 얼마나 좋은 기증능을 넣겠어요 뭐 이런 생각도 들고 7시 수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코 주변에 입 안에까지 피가 다 묻어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되게 후다닥 수술을 막 끝낸 느낌이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찜찜했었고 뭐 병원에 물어보면 얘기하죠. 뭐 최선을 다했다고. 근데 어쨌든 제가 너무 많이 고생을 하기도 했고 수술을 하고 이제 코를 기능 수술을 하면 여기까지 솜을 넣어놓잖아요. 이 코는 막아놨는데 입으로 자꾸 피가래가 올라와가지고 제가 공황이 왔었어요, 한번.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는 막아놨지 근데 입에서는 계속 피가래가 올라오지 이러니까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막 주방에 가서 막 젓가락을 들고 막 정신이 나간 거죠. 그래서 막 새벽에 응급실을 갈까도 했었고 그래서 원래는 3일차에 코 솜을 빼야 되는데 다음날 바로 병원에 가서 이제 실장이랑 뭔가 다툼 아닌 다툼을 하기도 하면서 코에 솜을 뺐어요. 그래서 출혈이 많으면 다시 넣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일단은 빼달라고 해서 일단은 빼고 한 30분 정도 앉아있었는데 피가 멎어서 그냥 그대로 저는 집에 왔었거든요. 되게 열심히 준비했던 제 수술을 막 완전 망친 기분이었고 내가 진짜 2번 다시 코 수술은 안 해야지. 그러니까 코가 이상해져도 안 해야지 했지만 네, 다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병원을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2 원장님이랑 제가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4군데 상담을 받았는데 첫 번째 병원에서는 구축이다, 부작용이다, 지금 방사선 수술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저한테 겁을 주셔가지고 약간 패닉이 왔었어요, 제가.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다른 원장님들은 구축까지는 아니다, 부작용은 아니고 이제 기증력이 좀 흡수가 돼서 코의 코끝 모양이 좀 떨어진 것 같다,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다, 근데 모양이 아쉽다 뭐 이런 얘기여서 뭐 부작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코 모양이 변했고 내가 원하지도 않던 기증력을 넣어서 그게 이제 녹음으로 인해서 나는 코가 그 모양이 변했고 지금 이렇게
제가 입이 그렇게 튀어나온 타입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각 자체가 없고 이 높이가 되게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코끝이. 그리고 여기가 되게 짧은? 뭐 비주가 짧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코가 한 이 정도는 앞으로 나와야 뭐 수술을 2번이나 했는데, 그래서 콧구멍 같은 거는 그렇게 이상하진 않아요. 이상하진 않는데 어쨌든 앞에서 봤을 때 콧구멍이 많이 보이고, 이게 뭐 처음 저한테 구축이라고 했던 그 병원은 이제 그 상담 영상을 촬영을 안 했거든요. 그 병원에서는 조금 있으면 코가 더 들릴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석회화된 뭐가 기증력이 이렇게 굳어지면서 이렇게 코를 들어 올릴 거다, 막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냥 수술을 하기로 했고요. 그냥 진짜 2번 다시는 진짜 코 수술은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선택한 병원은 두 원장님 중에 상담 내용은 사실 너무 비슷해요. 뭐 절골을 할지 말지 그 정도 차이고, 그리고 한 원장님은 기증력을 사용해도 된다, 기증력 자가는 크게 상관없다고, 제가 하기로 한 병원은 아무래도 원장님이 자가능을 추천을 해주셨고, 그냥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기증력이 문제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진짜 좀 확신을 하거든요. 넣었다는데 이게 이렇게 말랑할 수가 없대요, 코가. 저는 막 돼지코도 되고 다 돼요, 코끝이. 근데 여기 코 이 비주 부분은 아직 남아있다고 하는데, 자가능을 추천을 해주신 병원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같은 시기에 이제 친한 동생이랑 코 수술을 같이 했는데, 그 친구가 이번에 제가 한 원장님한테 수술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코가 되게 예쁘게 유지가 되어 있다는 게 사실 가장 컸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을 내일 하네요. 제가 되게 떨리네요. 이가 원래 이렇게 떨고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누군가는 회복에 이제 집순이가 돼서 집에 있겠죠? 아무튼 제 마지막 코를 남기면서 뭐 이런 코가 앞으로 브이로그로 계속 코 수술은 올릴 거고요. 20대 초반에 수술을 뭣도 모르고 하면서 이 코 수술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면 내가 코가 아무리 못생겨도 코 수술은 안 해야지 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던 수술이었고, 아픈 건 사실 없어요. 근데 불편하고 답답하고, 이게 제가 그런 걸 잘 못 참는 것 같아요. 저처럼 뭐 비중격으로 충분히 된다 그래놓고 어쩔 수 없이 기증록을 했다, 이런 병원은 진짜 안 만나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직도 그 병원이 잘 되고 있는 걸 보면서 참 이게 의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지인이 잘 된 병원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이 마지막이 되길. 감사합니다. 정면 보세요. 사실 이 실리콘 라인은 지금 나쁘진 않지만 제거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실리콘 되게 얇게 들어가지만 우선 긴 느낌이 좀 들고, 그리고 코가 약간 들려 있는데, 우리가 목표하는 거는 지금보다 콧구멍을 좀 더 내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내리려고 보니까 이 시작점 여기 있으면 코는 더 길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낮춰야 돼요. 근데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돼요. 제거를 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짧아질 거고, 코가 지금 보시면은 밑으로 또 옆에서 보면 많이 쳐졌거든요. 지금 늑연골은 아랫부분은 여긴 좀 남아서 흔적이 남아있고 CT 보니까, 근데 위에는 거의 다 녹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골의 역할을 하나도 못해요. 힘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여기 이제 새로운 늑연골, 자가내기나 기증을 쓰는 게 모양 훨씬 좋고, 쓰면서 코끝을 높이고 콧구멍 안구하게 살짝 내려주는 거. 이게 수술의 목적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거의.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 라인 맞춰서 너무 길죠. 실리콘도 사실 약간 길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보다 원래는 까만 동자 중간쯤에서 시작하면 좋은데, 그래서 뭐 조금 낮춰도 되지만 지금은 어쨌든 길이감이 좀 더 길고 길이감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는 아예 빼버리고, 매부리가 조금 남아있으신데 그거 그대로 살리고 이 부분이 꺾이는 부분을 연골로 채워드릴 거예요.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굴곡이 남으세요. 특히 이제 정면에서 딱 봤을 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는 뼈에 이런 느낌이 보이는데, 45도쯤이나 이렇게 보면 내부리가 나는 것처럼 이런 뼈 때문에. 그리고 완전히 옆에서 봐도 제가 깔끔하게 이제 맞춰는 드리지만 실리콘처럼 처음부터까지 한 덩어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는 굴곡이 남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코가 들리는 게 기증맥 때문인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코가 들리는 이유는 한 세 가지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코가 들린 거, 각도가 들린 거, 그리고 콧구멍이 하여 보이는 거, 그 마지막에 이제 코 기둥이 안으로 말려 있는 건데 지금은 이 기주라고 부르는 이 코 기둥이 좀 되게 짧으세요. 원래 가지고 있는 연골 자체가 시작점 자체가 실제 보니까 이쯤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골이 원래 안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뭔가를 뇌연골로 해줬는데 이게 흡수가 되다 보니까 이제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는 거죠. 처지면서. 그래서 요거는 다시 만들어줘야 되고 만들 때 코끝은 지금보다 살짝 내려주는데 그냥 내리면 이 부분은 들어가 있고 코가 처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주, 비순각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을 살짝 같이 빼고 코구멍 내리면서 이렇게 올려줘야죠. 딱 요거예요. 정면 보시면 콧대 라인이 실리콘 때문에 이렇게 얇아 보이거든요. 실제 뼈는 굉장히 넓어요. 특히 오른쪽이 더 넓어요. 좌측은 그렇게 넓진 않은데 그래서 좌우를 맞춰주거나 하기 위해서 절골을 오른쪽 정도는 조금 할 수는 있으세요. 근데 절골을 하게 되면 이제 라인이 살짝 드러나는데 얇아지면 또 길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필요하면 오른쪽 조금 뭐 갈아내든가 아니면 살짝만 절골하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갈아내기나 기증을 쓸 건데 요거는 뭐 선택이세요. 내게 좀 더 좋다고는 하지만 흉터가 나면 단점이 있으니까 흉터 괜찮으면 이제 내 거 쓰는 거고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흉이 좀 부담스럽다? 그럼 기증은 또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둘 다 큰 상관없어요. 어쨌든 얘네는 써야 돼 지금은. 그냥 콧구멍만 본인 연골을 이렇게 높여서는 이게 밑에는 안 나와요. 다른 연골이 필요한 거죠. 얘를 밀어주면서 같이 내려올 수 있는 비주를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고 또 너무 많이 비주를 빼버리면 코 자체가 또 길어 보이고 콧구멍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콧구멍 내려오는 거에 맞춰서 적당하게 맞춰서 잡아야 예뻐 보이고 코끝 부분에는 예전에 썼던 귀여운골이나 이런 게 남아있으면 쓰는데 얘가 이제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이 귀여운골을 새로 하나 떼줘야 될 수도 있어요. 아 이거 나한테 많이 휘었네요. 코끝은 높이되 콧구멍 비주를 밑으로 빼는 게 목표다. 시작점은 낮게 해서 코는 너무 길어 보이지 않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유튜브인가요? 지금은 모양이 어떤 부분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기준점이 네. 너무 높은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좀 내려간 상태에서 그냥 쭉 앞으로 빠졌으면 좋겠는데 시작점을 낮추고 싶다는 거죠? 네네네네. 코가 많이 들렸어요. 처음 했을 때부터 네. 콧구멍이 보이니까. 코가 약간 길어지는 건 괜찮아요? 네, 상관없어요. 커 보이는 것도 저는 상관없고 네. 그냥 각도만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약간 직선코 느낌을 원하시고요. 네. 하지만 콧대는 더 낮아졌으면 좋겠고. 네, 그래야 좀 각이 더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콧대 높이는 나쁘진 않은데요. 코끝이 많이 낮죠. 그러다 보니까 입체감이 좀 떨어지고 코가 약간 이렇게 눌려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말씀하신 길이도 약간 짧은 느낌이 있긴 하고요. 네. 다행히 피부도 조금 여분이 있어서 좀 높일 수는 있을 것 같고 실리콘도 약간 틀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약간 휘어진 느낌 이런 부분도 나중에 좀 교정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코끝은 피부가 지금 너무 얇아져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둥글게 좀 더 보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길이가 조금 더 연장이 되면서 코끝을 높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도 피부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코끝은 한 이런 느낌 정도까지 이제 높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콧대는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라인을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리콘의 시작점을 낮춰달라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기 실리콘의 시작점을 예의로 낮출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실리콘을 이렇게 빼달라고 하시거든요. 이렇게 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뜨기만 뜨고 피부는 그대로 있겠죠. 네네네. 그 여기 뭐 오히려 꺼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시작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정해져 있는 거라서 바꿀 수는 없어요. 다만 실리콘이 굉장히 높게 들어가 있는 분들은 이걸 낮추면서 좀 줄일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은 실리콘 아주 얇게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건 불가능해요. 거의 비슷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숨 쉴 때 코 막히거나 불편한 쪽은 있을까요? 오른쪽. 한쪽씩 막아볼게요. 여기도 절개는 지난번이랑 동일하게 비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네. 안쪽에서 먼저 단단하게 기둥을 좀 들어세우게 됩니다. 이 지지대로서 우리의 뇌경골 같은 데를 좀 쓰고요. 네. 코를 조금 더 높이면서 길이를 연장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코끝에도 이제 연골 이식을 좀 해주게 되고요. 네. 이건 가능하면 코 안에 있는 데를 다시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면 귀여운 걸 좀 추가로 쓰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약간 얇아져 있는 피부를 보완하기 위해서
진피 조직을 써서 좀 보완해주면 좀 느낌이 좋아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실리콘을 전체적으로 교체하게 될 거예요. 기증을 하면 또 흡수가 될까요? 또 흡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기증능력을 하는 게 좋은 재료긴 한데 문제가 없으면 자가능력걸로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가끔가다 흡수가 되게 되면은 이렇게 많이 주저앉는 경우가 생기죠. 근데 이거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추천하시는 건 자가능. 다행히 저희는 이제 그래도 변형이 없는 걸 추천드리기 때문에 다양한 걸 추천드릴 수밖에 없죠. 흡수가 되지 않더라도 코끝은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네, 모든 자연의 코가 모양이 다 유지되지는 않죠. 네. 그런 것처럼 일부분의 변형은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실장님 통해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보형물을 제거하고 무보형물로 수술을 하고 싶어 하시고 네. 전체적으로 실리콘으로 이 부분이 좀 밋밋해져 있으니까 네. 이쪽 시작점은 좀 내리면서 높이를 살리고 요 아래 부분을 잘 보강을 하는 게 저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3mm 정도 실리콘이기 때문에 좀 빠진다고 해서 아주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3mm까지는 제가 좀 자신있게 빼자고 말씀드리는 편이고, 근데 이제 코가 원래 낮아서 5, 6mm 정도 쓰신 분들은 다 빼면은 이제 너무 낮아질 수가 있어가지고 요 시작점이나 높이는 저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 아래 부분은 높이를 좀 만들어주고 입이랑 이어지는 부분을 비순각이라고 합니다. 네. 코와 입 사이 때문에 약간 입이 나와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생겨요. 그리고 인중이 많이 길진 않으셔서 사실은 디자인하기가 좀 제일 어려운 분들이 중안부는 긴데 인중까지 너무 길면은 각도를 어떻게 해도 좀 어색해요. 내가 코가 긴 것 같아서 코를 각도를 올려버리면은 이제 인중이 노출되기 시작하고 나는 여기가 열려 보이는 게 싫어 하면서 코끝을 내리면은 코가 길어지고 네. 약간 그런 타입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길진 않아서 코를 너무 길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코를 만들면서 비주의 방향은 볼륨은 괜찮은데 요 입이랑 이어지는 요 비순각만 살짝 이렇게 좀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면은 입이 나와 보이는 그런 느낌이 조금은 네. 완화가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가 조직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실리콘은 절대로 낮아지지 않는데 뭐 이전에 비중격 기증력을 썼는데 어떤 이유에선 간에 항상 코끝은 조금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확실하게 자연스러운 커브를 좀 남기고 시작점도 속눈썹 아래에서 좀 편안하게 나오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코끝은 확실하게 높이를 좀 만들면서 아래쪽 비주를 너무 내리면 이건 난 코가 길어 보여요. 요새 이제 요 아래 부분의 볼륨을 정말 많이 이렇게 좀 많이 만드는 거를 좀 선호하시긴 하는데 나는 그 자체도 길이감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당한 비주 볼륨 대신에 입이랑 이어지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좀 반듯하게 좀 내려오게 이렇게 잡는 게, 그래서 코가 위로 붙어 있었는데 그거를 중앙으로 옮겨서 좀 밸런스 있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은 방향일 것 같습니다. 네. 왼쪽은 이렇게 코 안의 공간이 이렇게 숨쉬기 편하게 좀 넓어져 있는데 오른쪽은 이 부분이 조금 나와 있죠, 그죠? 여기. 그래서 기증력이 있는 건지 정확히 원래 좀 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제가 겉에서만 봐서는 모르는데 이거는 제가 확인해가지고 조금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편하신 게 있다면은 이제 비대칭이나 기능적인 이슈는 제가 감히 100% 조절할 수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제 오른쪽이 유난히 좀 좁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해결이 돼도 조금 편해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뭐 비중격을 쓰고 안에 있는 게 탄탄하다고 느껴지면은 그거를 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코끝을 좀 더 보완하고 코와 입 사이인 비순각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늑연골이 좀 필요합니다. 늑연골로 제가 무조건 화려하게 만들겠다 이런 컨셉이 아니라 이 코와 입 사이의 비순각의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은 생각보다 좀 믿을 만한 그런 재료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확실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늑연골을 좀 추천드리는 거고, 늑연골을 채취하는 위치는 이렇게 명치에서 이렇게 가장 마지막 가장자리를 따라서 만지다 보면은 한 중간 정도, 그 정도에 제가 보통 마르신 편이기 때문에 한 1.5cm 정도 절개를 하면서 늑연골을 채취를 하고요. 코와 입 사이 요 연결은 굉장히 잡아주고 이마랑 코 사이는 이렇게 약간 좀 힘을 빼는 거예요. 중안부가 좀 긴 분들은 이제 이런 방향이 저는 항상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높게 잡아줘도 2mm 정도라고 저는 여겨져서 네. 요거를 빼고 제가 자가 조직을 좀 넣긴 하겠지만 사실은 이 정도면은 자가 조직을 뭐 굳이 넣지 않아도 그렇게까지 낮아졌다는 느낌은 안 받으실 거예요. 네. 제가 좀 부드러운 조직으로 좀 살짝 채워 넣긴 합니다. 경고를 찾으러 들어갈 때 근육을 만나게 되는데 복근이라고 하죠. 네. 배에 있는 근육을 덮고 있는 막들을 좀 이용해서 좀 부드러운 조직이거든요. 네. 이걸로 제가 조금 충전을 하는데 높이를 무조건 흉내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살짝만 좀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실리콘은 제거를 하고 시작점을 확 낮추는 게 좀 필요하다. 코끝 높이와 그게 유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비순각이 확실히 차야지만 네. 비순각이 꺼져 있으면은 자꾸 코를 올려놔도 이 사이가 비어 있기 때문에 코가 자꾸 내려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힘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이 비순각이라는 거는 코와 입 사이에 이 사이의 공간인데 여기를 채워주는 거는 모양적으로도 부드럽지만 내 코가 다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도 네, 네, 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지하는 네, 맞아요. 네. 길지도 짧지도 않은 느낌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길면서 짧아 보이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안부를 제가 바꿔드릴 수는 없지만 아 그래 너무 길지도 않네, 너무 짧지도 않네 이런 느낌을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전에 2차례 수술과 오른쪽이 살짝 막혀 있고 또 그런 부분은 보이지만 아주 심한 비대칭이라든지 뭐 흉살이 좀 안 네. 좋게 생기거나 그런 건 없어서 뇌경고를 잘 준비해서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변화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성분들은 나이를 막론하고 너무 길게 되면은 많이 후회를 해요. 네. 조금 짧으면은 처음에는 부담스럽지만 또 지내시다 보면은 좀 적응을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기증맥은 추천하지 않으시는 거죠? 가슴에 흉을 남길까봐 많이 부담이 되면은 쓸 수는 있는데 저는 자가내경고를 조금 더 먼저 추천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기증맥을 많이 쓰고 큰 문제가 없이 잘 쓰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물질이기 때문에 흡수나 염증의 확률이 좀 있는데 지금 내 코끝이 좀 처진 이유도 기증맥이 조금 흡수가 되거나 좀 약해져서 그럴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자가내경고를 쓰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